계엄령이 해제가 안 되면 요 경기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진짜 실제로 좀 궁금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1979년 10월 27일 경향신문 기사 지면 내용인 거거든요. 네.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 그때 프로축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야구 대제전 등 대회들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계엄과 전쟁으로 중단된 이 축구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계엄령 발동하면 이제 축구가 중단되느냐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네. 이게 진짜 실제 기사로도 나왔는데 그렇죠. 한국 프로축구연맹 양송희 홍보팀장에게 전화가 10,000통 정도 왔대요. 네. 승강 플레이오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면 이제 오는 8일에 이제 전북과 서울 이랜드에 또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되면 요 경기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진짜 실제로 좀 궁금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침도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질문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왔고 진짜 많은 또 전화 문의도 받았다고 하는데 요거 진짜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요거 진짜 축구 경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규정이 없다. 왜냐 프로축구 연맹이 생기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금지가 아닌 한은 진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엄이 없었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1979년 이제 12.6의 사건 때 이제 박정희. 그때도 이제 계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1979년 10월 27일 경향신문 기사 지면 내용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 그때 프로축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야구 대제전 등 대회들이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네. 또 그런 또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창설된 이후에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계속 됐다면 뭐 계엄사령부가 시키는 대로 뭔가 진행이 됐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당연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례들 나라들 한번 볼까요?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제 계엄 때문에 축구 경기가 리그가 중단됐던 사례를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예,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리마이 비극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제 1964년 5월에 이제 페루 국립경기장에서 페루하고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팬들끼리도 충돌을 하고 이제 선수도 약간 도발을 하면서 못 뛰어들면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어요. 네. 최루탄을 쏘고 경찰견을 아예 풀어버렸어요. 경찰견을 푸니까 최루탄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막 도망을 치다가 문이 그대로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328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사상자가 많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장이 무너진 거 제외하고는 축구장에서 있었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대부분은 압사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팬들이 난리를 친 거죠. 그렇죠. 이거 과잉 진압했다. 내무부 장관 이제 사퇴하라 막 이러면서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엄 사태가 잠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다른 나라 사례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 아마 이런 유해 사례들은 좀 많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더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뭐 축구 때문에 뭐 계엄으로 연결이 되거나 했던 것들을 조금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포트사이드의 비극이라고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알아흘리하고 이제 알마스리하고의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이게 2012년 2월 1일이었는데 사실 이집트는 계엄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계엄의 역사가 길다? 왜냐면 여기가 군부가 이제 지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뭐 1981년부터 2012년까지도
계엄 상태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길어? 1월 24일까지 그랬다가 그 계엄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네. 그랬는데 이때는 아예 경찰이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 마스리 팬들이 약간은 흥분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알 아흘리 팬들을 이제 폭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저기 이제 기에 74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게 사망자가 74명에 1000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이것도 심각하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정부 시위로 반군부 시위로 이제 연결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집트에서 리그를 무기한 중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알 아흘리가 그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어가지고 클럽 월드컵을 왔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또 이제 클럽 월드컵 취재를 일본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는데 알 아흘리 감독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 입은 팬들한테 그 조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승리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사례를 듣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굉장히 심각하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도 있죠? 예,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죠. 예, 가장 최근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러우 전쟁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월 22일에 약 한 달 가량 이제 우크라이나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이 됐었죠. 예, 이때도 이제 당연히 전쟁이 나니까 계엄 상태가 발동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단이 됐던 거였는데, 이제 데체르비 감독을 보여주는 이유는 데체르비 감독이 이제 그때 샤흐타르 감독이었는데, 사실 외국인 감독이라던가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났으니까 다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데체르비는 내 선수들이랑 다 이렇게 전쟁통에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오라고 했대요.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남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아마 지금 뭐 최근 일이니까 많은 분들 아시고 특히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좀 약간 이제 피해를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사안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레드버지 코너가 괜찮네. 레드버지. 뭔가 어감이 좀 좋지 않나요? 레드버지.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2019년에도 예, 그러니까 약간은 뭐랄까 그 반정부 세력으로 찍힌 팬들이 이제 응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상대팀 서포터들이 그 서포터들을 폭행을 해도 경찰들이 내비둬요. 그래서 자말렉 팬들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당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 알아? 네? 레드재민 코너가 위기. 레드재민을 같이 해봐. 이러면 위기예요. 왜냐면 안에서 내부에서 소화가 가능한 코너가 돼버리기 때문에. 레드형제 위기. 예. 월드컵하고 이제 잉글랜드 뭐 이런 것도 1, 2차 세계대전 이때 중단된 적이 있었죠. 네.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전해드렸고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북과 서울 이랜드의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번 계엄 사례를 좀 봤었는데, 자, 지금 전북의 악몽, 리즈, QPR, 헤르타 베를린 기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보면 약간 이제 돈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몰락의 걸었던 클럽 이야기잖아요. 전북이 지금 강등 위기인데 돈을 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전북이. 그렇죠. 예. 자, 띄워주세요, 자료 좀. 예. 자, 2023 시즌 K리그 이제 전 구단이 지출한 연봉 총액이 1,385억 6,712만 3천 원인데 전북이 198억 767만 7천 원 쓰면서 가장 많이 이제 연봉으로 지출한 구단입니다. 이제 2024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다음 연도 1월에 이제 전년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2025년에 나올 건데 전북의 연봉은 더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뭐 티아고도 영입했고 이제 여름에 급하니까 또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북의 연봉 총액은 상당히 더 늘어나고 이제 한 해 예산도
400억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전북이 돈을 많이 쓰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오른쪽 기사 보시면은 2023년 K리그 최다 연봉 지출은 이제 전북인데 또 이제 강등됐던 수원도 6위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 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약간 그 K리그 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약간 K리그가 과거에는 이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했습니다. 선수들 좋은 선수들 사서 이제 사실은 전술적인 면보다 스쿼드적인 면으로 이제 운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대 축구의 흐름으로 가니까 이게 그냥 선수만 사면 안 돼요. 우리 구단이 어떤 축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광주의 이정효 감독처럼 스쿼드가 부족해도 우리의 컨셉, 조직력을 딱 갖춰서 나가는 팀이 더 잘한다. 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수원이라던가 전북이라던가 이런 팀들은 이제 과거에 많은 이적료, 많은 연봉을 지출하면서 스쿼드로 찍어 누르는 축구를 했던 팀들이에요. 사실은. 수원 삼성이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돈을 쓰다가 점점 더 돈을 조금씩 덜 쓰기 시작하니까 그게 티가 나면서 수원은 강등당했고 전북 같은 경우도 돈은 여전히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과거부터 여러 이제 감독들이 있었지만 페트레스쿠, 뭐 김상식 감독 계속 이 감독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김정 감독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 없이 사실은 그냥 선수 스쿼드로 우리가 하위권 팀에서 잘하는 선수 에이스 빼오고 그런 걸로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감독과 선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프런트진의 문제. 그게 가장 크다. 확실히 이제 또 방향성을 딱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약간 돈으로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들. 이제 8일날 전북과 서울 이랜드 이제 최종전이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1차전 전북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2부 리그 팀들이 이제 1부 리그 팀들이 2부 리그 팀들을 만날 일이 딱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만나면 당황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 충남 아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트피스 이상하게 한다고. 그걸로 먹혔죠. 그러니까 이게 이랜드를 만나니까 이랜드도 약간 되게 그 어떤 게 있냐면 좌우 측면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갑자기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과부하를 걸면서 수비를 좀 무너뜨리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만나보지 않은 거예요. 분석도 좀 안 돼 있고. 당연히 이제 2부 리그 팀들은 1부 리그 팀들 경기 많이 봤을 거니까 더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력차는 좀 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정보가 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비슷해질 때가 많아요. 경기력이. 그래서 아직 모른다. 아직 모릅니다, 진짜. 아직 한 전 차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지금 이제 위기에 직면한 팀들, 뭐 전북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 사례를 좀 보고 싶긴 해요.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 리즈인데 이게 리즈 시절이 해외로 수출이 됐다면서요?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그냥 해외로 수출돼가지고 디 애슬레틱에서도 관련 칼럼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BBC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축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약간 좀 이런 코너가 있었대요. 그 코너 중에 하나에 이제 한국에서는 리즈 시절이란 표현이 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리즈 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즈가 반짝였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뭐 19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까지였던 거였는데 특히 이제 2001 시즌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그때 한참 반짝였고 그때 그러면서 좀 무리한 지출들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퍼디넌드를 그 당시 센터백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고 물론 퍼디넌드는 바로 또 본인이 맨유 가면서 그 기록을 깨긴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연봉이 너무 과했던 게 컸어요. 리즈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로비 파울러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연봉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니까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리즈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리즈 금붕어라는 그런 연간 검색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구단주가
금붕어를 괜히 사가지고 구단주 책상에다가 그것도 무려 하나로 40만 원 정도 되는 금붕어를 사서 냅두고 예, 그건 아무런 상관없이 막 제트기도 사고 축구 운영과는 상관없이 사치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쓸데없는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해요. 다른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지출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금붕어를 4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래서 그 시기 때 리즈 유나이티드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막 퍼주는 약간 좀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적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팀은 서서히 하락세를 타다가 챔피언십으로 내려가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려했던 리즈 시절을 떠올리면서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전북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위기거나 좀 몰락한 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다음은 이제 되게 친숙한 팀이에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 네, 오늘 레드버지 코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 오늘 주제가 그래. 네.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들어오게 된 이유예요. QPR. 이제 QPR. 또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마지막을 거의 이제 보냈던 마지막 시즌 요 팀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기 그 멤버 보면 저때 당시에 화려했던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위쪽에 뭐 삼바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선수고 로잉 레미 또 마찬가지고 쭉 내려오면 계속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은비아 뭐 등등등. 그라네도 있고 뭐 다 이제 익숙한 선수거든요. 보싱아도 그때 당시에 줄리우스 세자르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골키퍼. 난 왜냐면 이게 제일 기억나는 게 요때 이제 QPR하고 맨유 경기인가? 박지성 그 선수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퍼거슨이 딱 와가지고 그 감독 그 레드냅인가? 감독 악수 쌩 까고 박지성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 장면 있잖아. 그게 진짜 기억에 난다 그 당시에. 저때 당시에 QPR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한창 막 분석했던 게 역시 이런 돈 써서 조직력은 살 수 없다. 이런 이제 칼럼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확 바꾼 것도 있고요. 진짜 선수단을 뜯어 고치다시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을 만들기도 힘들었고요. 조금은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 플레이어인데 이제는 조금 내려오는 선수들을 조금 영입했던 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끼치긴 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방향성을 잡고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챔피언십에서 이때 승격을 했었거든요. 승격하자마자 한번 1내 보겠다라고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가 도리어 망한 케이스였죠. 여기도 이제 그 일단 승격은 해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방향성 없이 좋은 선수들 있다 그러면 막 사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락으로 좀 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선수단끼리 호흡도 안 맞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타락 얘기 등등 많이 했었잖아요. 아들 타락. 뭐 그러니까 혼자서만 플레이한다 막 그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 이제 QPR 같은 경우는 2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바로 또 강등이 됐었죠. 그렇군요. 좀 기억이 많이 나네. 윤석영 선수도 있네요. 그렇죠. 윤석영. 겨울에 영입을 했었죠. 이것도 원래 풀럼하고 막 얘기 나오다가 QPR이 확 낚아챈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팀 한번 볼까요? 헤르타 베를린. 여기도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마니 형. 스마니 형이 또 저기 왜냐면 있네요. 저 때가 그 클린스만을 믿고 겨울 이적 시장에 1,000억을 썼을까 그래요. 빈투르스트라고 이제 독일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1세대 벤처 저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1세대 그 벤처 기업인인데 저 사람이 이제 그 헤르타 베를린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9.99%의 지분을 사들였거든요. 원래 독일은 이제 50 플러스 1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는 못 사들이고 그렇게 사들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일단 그 헤르타 베를린 주주가 8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기존 그 헤르타 주주가 4명이 있었고요. 이제 본인의 사람 4명을 데려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지분을 50% 사들였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클린스만이었거든요. 클린스만을 이사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사회를 8명을 구성을 했는데 4대4니까 이사회가 기존 헤르타와 새로운 헤르타 약간 조금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자식 저 때도 웃고 다녔다고. 옛날에도 저렇게 웃고 다녔어요? 저렇게 웃다가 팬들이 욕하니까 페이스북 라이브 하다가 나 안 해! 나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감독직을. 저때 클린스만을 믿고 겨울 이적 전에 1,000억 가까이 투자했어요. 그래 맞아. 그때 이제 영입된 선수가
쿠냐 있습니다. 쿠냐 겨울에만 7,800만 유로였는데 예. 이게 당시 유럽만이 아닌 전 세계 전부 다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 지출이었고요. 이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분데스리가 역대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 지출이었어요. 네. 네, 그때 뭐 피옹텍이라던가 투사르라던가 쿠냐라던가 또 이제 아스카시바르라던가 예. 엄청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클린스만이 그때 그러니까 시즌 시작할 땐 감독이 아니었어요. 감독이 아니었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경질하고 클린스만한테 임시 감독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욕 먹으니까 나 안 해 하면서 나가면서 나 이사부는 다시 올 건데 하니까 빈투 올스타가 너 꺼져.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지금도 다 괜찮게 뛰는 선수들이죠. 뭐 루케바키오 같은 경우는 세비야에 있고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데 이 영입을 한 다음에 우리 클린스만이 3경기인가? 4경기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생방하다가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예. 그런 지원을 받으면 몇 경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자기가 선택한 선수들이고 3-4경기 하다가 페이스북 킨 다음에 나가서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이 좀 그 쇠퇴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도 겨울에 대대적인 영입을 했었거든요. 겨울에 대대적인 영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선수들과 이제 뭐 새로운 선수들 간에 약간 좀 그런 알력 싸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사회 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2022-23 시즌 최하위로 강등되면서 현재는 2부 리가에 있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종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쓰면서 그 성적이 좀 안 되고 쇠퇴하는 그런 구단들 봤는데 확실히 그 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방향성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것만 봐도 클린스만을 데려오면 안 되는. 그거 진짜 아니 부모적이 목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저 사례 때문에 분데스리가 독일 그 축구계가 클린스만하고 일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지. 네. 저 딱 사례만 봐도 헤르타 베를린을 망하게 한 주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팀이 없었던 건데.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구제해준다. 우리가 3년 만에 될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 축구도 이제 몰락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몰락의 길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잃어버린 그때부터 스노우볼이 또 보이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네.